천지공사 이야기 1907년 3편입니다. 정읍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상제님께서 권능을 보여주셔서 박공우가 상제님을 진심으로 받들게 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 햇물이 달물이. 박공우는 특이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상제님께서 외출하실 때 낮에는 햇물이가 그리고 밤에는 달무리가 나타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후 박공우는 언제든지 햇물이나 달무리가 나타나면 상제님께서 외출하시려는 줄 알고 떠날 준비를 미리 하였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번개와 우레가 멈추다. 어느 날 상제님께서 주막에서 쉬시는데 갑자기 번개와 천둥이 쳤습니다. 그런데 번개와 천둥이 점점 주막으로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상제님께서 번개와 천둥이 일어나는 곳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번개와 천둥이 곧 멈췄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식고. 원래 박공우는 하나님을 꼭 뵙게 해달라는 식고를 남몰래 드렸습니다. 박공우는 과거에 상제님 만나기 전에는요, 동학을 믿었던 사람이라서 하늘님을 믿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상제님께서 그 식고를 나에게 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식고 드리는 걸 어떻게 하셨지? 혹시 이분이 하느님이실까? 박공우는 상제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지성으로 받드는 일을 게을리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여러분도 물론 식고를 잘 드리고 계시겠죠? 음과 양의 평등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은 음과 양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조선 후기는 양이 커져서 음인 여자가 힘든 시기였습니다. 조선시대 후기 양반집 여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마님은 안채에서 생활을 따로 했습니다. 남자들이 머물면서 손님을 맞이하거나 자녀를 양육하던 곳인 사랑채하고는 멀리 떨어져 있었고요. 또 사회생활을 할 수 없으니 많이 적적했을 것 같습니다. 조선 전기만 해도 이렇게 여성의 지위가 낮지는 않았는데 말이죠. 남자들은 주로 글 공부를 했고 나머지 집안일은 모두 여자들이 했습니다. 바느질, 제사, 가족 생일, 하인 관리, 집안잔치 등 해도 해도 끝이 안 나는 이런 일들이 모두 여자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 조선 후기 여인의 삶은 참으로 서글펐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조선시대에는 부인과 다수의 첩을 두는 것이 상례였고요. 첩이 많은 것이 높은 신분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상제께서 이를 보시고 종도들에게 남자와 여자는 어떻게 만나야 하는 것이 옳은지 점을 찍어서 표시해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종도들은 자기 마음에 따라서 점을 찍어서 상제님께 올렸습니다. 문공시는 1점, 차경석은 12점이나 찍었네요. 안내성은 8점, 신경수는 3점, 황응종은 2점을 찍었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문공신에게 어찌 1점만 찍었는지 물으셨습니다. 문공신은 이름 일량이 원리인 줄 아나이다. 한 남편과 한 부인이 있음이 옳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올리니 상제님께서 너의 말이 옳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은 양과 음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양이 셌었죠. 이에 상제님께서 음양을 바로잡으니 천지신명은 그 명을 따라서 이 세상을 바꾸려는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니까 상제님께서 일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제님 말씀을 잘 따르면 될 것 같습니다. 호라비와 과부에 관련된 이야기네요. 상제님께서는 음양도수를 마치시고 후천 5만 년에 시행될 공사를 행하시려고 박공우에게 깊이 생각하여 중대한 것을 들어 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박공우는 아는 것이 없다고 사양하다가 문득 생각이 떠올라서 대답을 했습니다. 선천의 과부는 평생을 시댁 빈방에서 혼자 쓸쓸히 일생을 보내니
후천에서는 이 폐단을 고쳐 젊은 과부는 젊은 호라비와 늙은 과부는 늙은 호라비와 만나서 재혼하게 하는 것이 옳은 줄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올립니다. 박공호의 대답을 들으시고 상제님께서는요, 잘 처결하였고 이 결정의 공사가 5만 년을 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태인에 살던 신경원과 관운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상제님께서는 태인 신경원의 집에 머무르셨는데요. 경원은 태인 관악묘에서 제사를 올리는 일을 맡고 있었습니다. 관악묘는 무엇일까요? 관악묘는 관운장을 모시는 사당입니다. 지금은 사라진 태인 관악묘의 옛 모습입니다. 하루는 상제님께서 신경원과 그의 가족들에게 관운장이 조선에 와서 받은 극진한 대접의 보답으로 공사 때 반드시 있는 힘껏 나이를 도와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종이에 글을 쓰시고 불사르셨습니다. 다음 날 신경원은 관악묘를 살피러 갔는데요. 놀랍게도 관운장의 삼각수염 중 한 갈래가 사라져서 없어졌습니다. 신경원은 이 일이 상제님께서 어제 하신 공사와 관련이 있음을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후 신경원은 상제님을 따르는 종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관운장은 누구실까요? 관운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국지의 바로 관우장군입니다. 충성심이 높아서 많은 사람들의 귀감이 되었던 인물이죠.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부터 관우에 대한 신앙이 번성하기 시작했고요. 아직도 중국은 관우를 모시고 있습니다. 우리 주문에도 관성제군 관운장으로 표시되어 나오죠. 현재 남아있는 관악묘 터입니다. 훈장님께서 어디 계실까요? 너무 잘 보이시네요. 여기까지 상제님 이야기 1907년 3편 마치겠습니다.